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야말로 이제 국제적인 배우로까지 유명세를 날리는 배우 이선균 씨가 말이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마약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받아왔고 3번에 걸쳐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서 나를 조사해달라. 이렇게까지 밝힌 바 있고, 오히려 본인이 이 마약 사건 때문에 3억 5천만 원을 사기당했다. 자, 그래서 그 사건도 조사 중에 있는데 인천경찰청에서는요, 이 강압 수사는 전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소속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를 남겼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 이선균 씨 사건은요, 그야말로 이제 외신도 지금 일제히 보도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국제적인 뉴스가 됐는데 관련 내용 워낙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다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늘 이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 그동안에 법무장관 할 때도 출근길, 퇴근길, 또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면 서슴없이 거의 입장을 잘 밝혀왔어요. 자, 오늘 또 일관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검사 사칭한 인간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 이거 웬 말이냐? 그리고 끝까지 지금 이재명이 심판론을 펴고 있고요. 그리고 인위적인 세대교체, 생물학적인 나이는 연연치 않겠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준석이가 밝혔던 세대 포위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범하면서 이 X세대론, 그래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중의 평가와 전망에 관해서는요,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니올시다. 딱. 예, 그래서 오로지 실력만 가지고 한다. 그리고 비대위 인선의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발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정치인에서 발탁을 같으면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냐? 이 정도로요. 비정치인 선호 현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조금 전에 말이죠.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국민의힘 탈당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강한 이 저격,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싸가지론, 이거를 언제 이준석이가 불식시키고 나올지 요 참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이제 빠르게 중요 정보사항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배우 이성균 씨의 사망 소식, 한마디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이성균 씨 그동안 아주 최고의 배우 아니었습니까? 이 기생충 수상, 오스카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국제적인 배우로 지금 한참 크고 있는데, 이런 그 비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상당히 아마도 지금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요, 오늘 아침에 어제 나가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매니저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청남동 주거지에서 주거지에서 매니저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말이죠, 유서와 같은 메모를 부인한테 남기고 귀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종로에 있는 이 공원에서 이 차량을 발견했는데, 차량에 이제 번개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소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로 보면은 이제 타살이 아니고 이 자살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경찰에서는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이 이선균 씨의 경우에는 이제 인천경찰청에서 이제 지금 수사해 왔어요. 자, 수사해 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로에 있는 와룡공원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발견이 됐고요.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미 이제 숨을 거둔 상태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경찰 조사, 이 3번 조사를 했는데요. 유흥업소 실장 A씨가 건넨 약물을 수면제로 알고 투약을 했을 뿐이고 마약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는요, 이 변호인을 통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의견서를 경찰에까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 10월 28일 날 처음으로 인천경찰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 불미스러운 일로다가 이 국민께
실망감을 느낀 점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친 조사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짓말 탐지기라도 동원해서 내 이 무죄를 입증해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고요. 오늘 이 해당 소수사는요, 요 이제 극단적 선택 사실을 갖다가 알리면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은 갈 길이 없는데 가는 길이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한 악의적인 보도는 자제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유족 측에서는요 조용하게 유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소속사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 정말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일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배우 이성균 씨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과를 졸업해서 2001년도 뮤지컬 로키 호러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MBC 드라마 하얀 거탑 2007년도, 그다음에 커피 프린스 이론점 2007년도, 그다음에 파스타 2010년도, TVN 나의 아저씨 2018년도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더해갔고요. 지난 2020년대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거머쥔 영화 기생충에 출연하면서 세계적인 정상급 배우로 이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조사를 받았느냐? 어떤 조사를 받았냐면은 맨 처음 소환했을 때는 이제 소변 검사를 했는데요. 소변을 활용한 이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모발 검사, 그 다음에는 이제 겨드랑이 털 정밀 검사, 이런 검사를 3차례 받았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사가 쭉 한 3달 정도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오늘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연예 활동이 이제 왕성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정돼 있던 모든 촬영 일정이 전부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업계에 따르면요. 바로 이제 오늘 오후에 예정됐던 영화 노량 죽음이 바다 배우 김성규와의 인터뷰가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영화 서리 봄 지금 이제 1000만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 흥행 감사 무대 인사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TVN의 새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이죠 온라인 제작 발표도 무기 일단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29일 열릴 예정으로 했던 2023 SBS 연기 대상 출연진도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연기 대상에 이성균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법전 일부 출연진이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다른 영화, 방송계 일정도 준비 중에 있었는데 대부분이 전부 다 취소 또는 연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요, 외신에서도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제 정상급 지금 이 배우로다가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신들도 난리가 났어요. 로이터 통신, 그 다음에 AP통신 이런 데서 이 사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의 엄격한 마약법을 위반하면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범일 경우는 최대 14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관련 기사를 쓰고 있고요. AP통신도요, 그야말로 이제 이성균 씨의 경우에는 기생충에서 부유한 집안의 가장력을 맡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기생충 때문에 세계적인 그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굉장히 우리 한국 스크린에서는 친숙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기 드라마 커피 프린스, 그 다음에 하얀 거탑, 파스타, 나의 아저씨 등에 출연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라고 자세히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이제 이 수상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대 영화 끝까지 간다로서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분 남자 최우수 연기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게 이제 세계적인 호평을 지금 얻었는데, 이게 크게 기여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배우 이성균 씨의 이런 이 사망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비대위 구성 문제, 그 다음에 이준석이를 만나는 문제, 그리고 세대 교체는 문제, 그리고 이재명 만나는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순리적이고 관리적인 수준의 답변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원칙에 맞는 비대위원장의 출발
이 코스를 걸어나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비대위 구성이 제일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비정치적인 의지다. 정치인 의지로 할 거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하다. 그리고 비대위원 인선은 열심히 하고 있고 권유받는 분들 나름대로의 사정 때문에 제가 진정성 있게 설득을 드리고 있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공개하기 어려운 면이 있겠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회에 자기가 땀 흘려 돈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으로서 선의를 가진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좀 일각의 세대 포이론, 그 다음에 세대 교촌론. 이 세대 포이론은 여러분들 대선 때 이준석의 트레이드마크나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2030하고 6070이 뭉쳐서 이 그러니까 40 세대, 즉 이재명의 콘크리트층을 포위해서 고립시키자. 그래서 대선을 이기자. 이게 세대 포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세대 교체는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X세대에 속한다. 그래서 X세대 이후로 전면 물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나이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 포이론이나 세대 교체론이라는 말은 신뢰하지 않는다. 이창호 사범이 10대 세계를 제패했고 조지 포먼은 제 나이 때 헤비급 챔피언을 했고 히치콕은 60세의 영화 사이코를 만들었다. 열정과 동료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선의엔 나이 제한이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분명하게 이 대목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하고 나하고는 생각을 근본을 달리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자, 그리고 출마를 해야 할 분은 오히려 출마한다. 불출마 자체가 미당인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요, 이제 본인의 불출마하니까 중진 지도부, 이 불출마를 압박하기 위한 이 선제적인 카드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중진들 불출마하는 거고 지도부들 불출마, 친윤 불출마고 내가 불출마하는 것은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해석은 이제 이거 지금 배수진 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배수진 치지 말라는 거예요. 배수진 갖고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마해야 할 분은 출마하고 불출마가 미덕이 아니야.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내겠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친윤 또는 지도부 이런 중진들 어마어마하게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 불출마 압박을 상당히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매우 중요한 발언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입법 활동에 대해서 시민에게 봉사하겠다 생각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 개인 바람보다는 우리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길을 찾은 것이다. 이게 이제 불출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입법 활동 중요해. 그러나 전체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길 이렇게 해서 이제 불출마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 불출마와 관해서 정치권에서 이제 예상되는 반응으로는 지금 이제 다시 정부로 복귀해서 자기 후계자의 길을 갖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본래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 안 가니까 이제는 뭐 정부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정부 돌아간다면 다른 유사 장관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장관을 한 번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리직으로 바로 지켜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검사당 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검사 독재. 그동안에 저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질문만 받아왔고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물어보고 싶다. 여기서 재밌는 게요. 절대 존엄. 이거 뭐 북한 김정은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독재 정당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검사 자칭 정당. 야, 이거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요. 총성령 압법이 나. 그러면서 과연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이 통과시킬지 한번 보자. 아직 통과도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요. 이준석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누구 하나하나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딱 쐐기를 찍었어요. 이미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정인을 가지고 얘기할 근본이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같은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밝혔다. 자, 그리고요. 이제 검찰에 관해서 조금 더 검사 사측한 이러한 그 이재명의 직격을 날리면서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도구일 뿐이다. 저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검찰을 악마하는 것은 무책임한 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4.3 집권 재심,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도입, 그 다음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런 오히려 민주당이 안 했던
민주당을 지지하던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재명, 이 언제 만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예방해야 할 분들이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많은데 관례에 따라서 그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제가 인사를 가겠다. 그래서 이 겸손 모두, 그렇죠. 이 관행적 의전 절차를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박성준 대변인이 말이죠.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오늘은 아니고 아마도 내일일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김기현 대표도요. 지난 3월 달에 이제 선출됐는데 8일 날 선출되고 15일 일주일 만에 이재명을 예방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이 정치적인 함의가 다른 이건 관행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내용은 이제 한준석, 한동훈 입장문은 말씀을 드리고 이준석이가 말이죠. 조금 전에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 회견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요. 이 기본이 이준석이는 입만 열면 윤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고서는 진도가 안 나가요. 여전히 윤 대통령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 기자회견이 아니라 노원구 상계동에서 기자회견을 연 거. 그만큼 이제 자기가 노원을 관리해온 그동안에 이제 정치적인 이 정분, 그렇죠? 정치적인 그 토양, 요거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이가요, 한참 대구로 가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대구에서도 이준석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누가 대구에서 보수의 상징이 배신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보기에도 대구는 이거 날샜구나. 이제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래서 이거 오늘 기자회견을 연 이 베뉴, 장소와 관련해서 이건 정치적인 이 지금 함의가 상당하다. 그러니까 노원을 사수가 아니라요. 노원을 버리고 다른 데 갈 데가 없다는 한계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준석이가 상계동의 갈비집에서 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라고 선언하고요. 이런들 왔다며 저런들 왔다냐 하는 자세로 때로는 영날을 누리고 때로는 고생을 겪으며 만수산 드럼치과 같이 얽혀 살 수도 있고 실제로 이미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대위원장 등과 같은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지만 전혀 마음이 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요. 호사가들은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현 상황이 그토록 안 좋다면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보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비상사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정확히는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보는 시각이 넓은 것처럼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요. 당이 문제가 아니야. 대한민국이 문제야.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야. 정당 차원의 이준석이를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당 대표했기 때문에 대통령 수준에서 국정을 보고 있다. 요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결국은요 대선 주자임을 은근슬쩍 딱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내가 대선 주자급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요 얘기가 바로 요 대목. 비상사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그냥 기다릴 수 없고 정확히는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없다. 이게 이제 하나의 탈당과 창당의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당, 탈당, 창당의 명분은 당내 차원에서 이준석에 대한 차별론, 이준석에 대한 비판 이게 아니고 나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어마어마하게 큰 꿈은 끼고 있어요. 꿈은 크게 끼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꿈이 말이죠. 허황된 꿈이 아니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는 이 진정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관과 전략관을 갖고 이 큰 대한민국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어느 누구보다도 당리당략. 뭐 당리당략도 아니죠. 이제는 이제 개인이니까 이준석의 정치적 이익만을 고려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준석이 참 안타깝고 불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예. 그리고 탄핵을 겪으며 비선은 있고 비전은 없는 대한민국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 그 사람 앞에서 법과 상식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다. 예.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잠시 보수 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은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한다. 그들의 권력의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한다. 모든 것이 제 부족 탓이다. 그래서 자기가 당 대표면서 일찍이 쫓겨나가지고 이런 계획을 못한 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말하자면 이 징계를 해서 쫓아냈느냐? 요걸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지만 마상득지, 마상치지라고 했다. 그래서 마상득지, 이 마상, 이 치지라고 해서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계속 말 위에서 다릴 수는 없는 거지.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칼잡이 아집. 이게 이제 검찰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 같이 자세를 고쳐 앉았으면 좋겠다. 진영 논리의 14일 우리 팀에 발생한 문제는 좋은 거 하고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의 정작 미래를 고민해야 할 젊은 세대는 정치를 내로남불의 장으로 보며 외면하게 됐다. 그러면서요. 탈당과 함께 거대 정당을 이끌어온 제가 새로운 도전할 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열자와 진통제를 남발해 이제는 주삿바늘을 꽂을 혈관도 남아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중차에 대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다루겠다. 지멋대로 대한민국을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주삿바늘도 꽂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 내가 구세주다. 유일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제가 상계동에서 제 뜻을 밝히는 것은 정치의 새로운 출발에 서서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 되새기고 싶었기 때문이고 제가 추진하는 신당은 일련의 아픔과 그리고 부당함을 절대 잊지 않고 진학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더 많은 의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십시일반의 밥 한 숟가락씩만 달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인 돼지 정통을 기억하는 우리가 20년이 지나 많은 것이 더 발달한 지금 왜 그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창당은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고 후원금 많이 내달라. 이게 구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내년 4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상계동의 꿈, 보편적인 민주시민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정진하겠다. 앞으로 저만의 넥스스 스텝을 걷겠고 변화 승리에 대한 확신을 두고 이 길을 즐겁게 걷겠다. 훗날 오늘의 제 약속이 상계동 마포 참숯갈비선이라고 위키 한 자락에 기억될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지금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공격의 각이요. 상당히 약해요. 이것도 이제 꼬리를 팍 내린 거예요. 왜냐? 27일 오늘까지 좀 잡아둘 줄 알았더니 전혀 잡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성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그러니까 이제 비판의 강도. 그동안에 지금 요 기자회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마나 비판을 많이 왔어요. 특히 윤 대통령. 요게 싹 다 들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예. 요 얘기는요, 마지막으로 총선 직전에 다시 우리 국민의힘에 회복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끝까지 완전히 끌어내지는 않겠다. 이런 고단수, 꼼수 전략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 국민의 복귀를 염두에 둔 이 고리, 요 만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거의 무뎌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준석 지금 이제 찰당 기자회견 내용까지 전해드렸고요. 후속 보도가 나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